59세 박동우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지만 화면 속 뉴스와 드라마는 그의 마음을 건드리지 못했다. 창밖 가을 햇살이 들어왔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운 그늘 속에 있었다. 이대로 남은 인생을 보내야 하나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오늘도 집에서는 꾸중만 들었다. 가족들은 바쁘고 직장은 이미 은퇴 후의 공허함 속에 있었다. 하루하루가 무력하게 흘러갔고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다. 그때 눈에 들어온 작은 광고 하나. 함께하는 등산, 새로운 친구와 건강한 삶. 심장이 뛰었다. 오래전부터 숨겨왔던 갈망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한번 해보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등산화를 꺼내 신었다.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서면서 박동우는 설렘과 불안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 길가로 부는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이제야 시작이구나. 첫 등산 모임.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박동우는 긴장했지만 곧 산길과 사람들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중 한 여성이 눈에 띄었다. 56세, 이름은 이서영. 활발하고 자유로운 기운이 그녀에게서 흘러나왔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지만 묘하게 끌렸다. 몇 주가 지나면서 산 정상에서 둘만의 대화와 눈빛이 늘어났다. 박동우는 자신도 모르게 서영에게 마음을 뺏겼다. 서영 씨, 나 요즘 당신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서영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나도요. 우리 산에서만큼은 서로 솔직해지기로 해요. 그들은 점점 가까워졌고 산길을 걷는 시간은 둘만의 은밀한 세계가 되었다. 박동우는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유와 설렘을 느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죄책감도 스며들었다. 그는 이미 결혼했지만 아내와의 관계는 냉담했고 가족과의 사이도 멀어져 있었다. 가을의 단풍이 절정에 이를 즈음 박동훈과 서영은 산 정상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손을 맞잡았다. 우리 현실은 복잡하지만 이 순간만은 진짜 나를 느낄 수 있어요. 박동훈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59세. 이제야 내 인생이 진짜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들의 관계는 조심스러웠지만 서로에게 위로와 자극이 되었고 박동우는 집안의 답답한 생활과 달리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느끼며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었다. 불륜이라는 사회적 금기는 있지만 그는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와 진정한 자유를 발견했다. 마지막 장면, 가을 햇살 속 산 정상에서 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박동우는 미소 지었다. 이제 내 삶, 내가 선택한다.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이었다. 서영도 그의 옆에서 미소를 지었다. 우리 다시는 혼자가 아니에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왔다. 박동우는 등산 모임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한 지 몇 달이 흘렀다. 그럼에도 집에서는 여전히 공기가 무겁다. 아내와의 냉담한 관계, 자녀들의 무심한 말투, 그리고 외로움. 하지만 마음속엔 산에서 만난 서영이 있었다. 서영과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처음엔 단순한 산길에서의 동행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일상 속에까지 스며들었다. 어느 날 둘은 작은 산장에 함께 머물게 되었다. 벽난로 불빛 아래 박동우는 마음을 털어놓았다. 서영 씨, 나 이렇게 행복한 적이 평생 없었어요. 근데 동시에 죄책감도 커요. 서영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동훈 씨,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인간적인 거예요. 중요한 건 서로 솔직하다는 거죠.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겨울 모임에서 서영의 옛 남편이 등장하며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서영 씨, 다시는 이렇게 못할 줄 알았는데. 박동우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게 진짜 자유인가 아니면 또 다른 감옥인가? 서영은 박동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동훈 씨, 우리 선택한 삶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요. 함께라면 뭐든 견딜 수 있어요. 그날 밤 산장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박동훈은 결심했다. 이제는 누구의 시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몇 주 후 박동훈은 자신만의 작은 공간을 마련했다. 도시 근교의 작은 집. 거기에 서영과 함께하면서 자신만의 삶과 자유, 사랑을 찾았다. 하지만 사회적 시선과 가족 문제는 여전히 존재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정말 이 선택이 옳은 걸까? 서영은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동훈 씨, 선택은 어렵지만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요. 돈이나 명예가 아닌 마음이 자유로운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겨울 산길을 걷고 눈 쌓인 길 위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박동훈은 속으로 다짐했다. 59세, 이제야 진짜 나를 찾았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자유, 사랑, 그리고 삶, 이것이 내가 선택한 두 번째 인생이다. 그러나 마지막 장면에서 박동훈의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들어왔다. 동훈 씨,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현실과 맞서야 해요. 화면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그는 알았다.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며 그 선택 속에서 자유와 책임, 사랑을 동시에 품어야 한다는 것을. 가을이 깊어가는 날, 박동훈은 등산 모임에서 다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59세, 평생 집안과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살아온 그는 이제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매일 혼나고 무시당하는 일상은 그만이었다. 산길에서 만난 서영, 57세. 그녀 역시 가정에서 상처받은 여성이었다. 둘은 산길에서 처음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었다. 동훈 씨, 우리 그냥 이렇게 걷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네요. 서영 씨, 나도 그래요. 평생 이렇게 편안한 순간이 있었나 싶어요. 둘은 곧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다. 집안에서는 느낄 수 없는 따뜻함과 이해. 하지만 이 감정은 곧 금단의 사랑이라는 무게를 동반했다. 겨울, 눈이 내리는 산장에서 둘은 처음으로 밤을 함께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확인했다. 동훈 씨, 우리 이 선택이 맞는 걸까요? 서영 씨, 맞아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요. 아무도 날 대신 살아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서영의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등장하고 박동훈의 가족은 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다. 동훈 씨,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겁니까? 그 질문에 박동훈은 속으로 답했다. 이제는 누구의 시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삶, 내 선택이다. 봄이 찾아오자 둘은 도시 근교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 그곳은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 박동훈은 매일 아침 눈부신 햇살 속에서 커피를 내리며 산책하고 서영과 함께 삶을 공유했다. 서영도 그를 위해 집안일과 작은 정원을 가꾸며 삶의 균형을 찾았다. 하지만 행복도 계속되는 시험 속에 있었다. 박동훈의 친구가 찾아와 경고했다. 동훈아,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잊지 마. 박동훈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이제 과거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살아요. 어느 날 동호회에서 만난 젊은 친구가 그에게 물었다. 선배님, 지금이 행복하세요? 박동훈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답했다.
응, 이제야 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사랑, 자유, 책임 모두 내가 선택한 것들이니까요. 여름이 오기 전 서영과 박동우는 함께 작은 등산 모임을 다시 찾았다. 산 위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풍경 속 박동우는 속으로 다짐했다. 늦게 찾아온 사랑, 두 번째 인생 이 선택이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박동훈과 서영은 손을 꼭 잡고 산길을 내려왔다. 햇살 속에서 서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들은 알았다. 삶은 언제나 선택과 책임의 연속이지만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지키는 순간 그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박동우는 마지막으로 속으로 말했다. 59세 이제 나는 진짜 나로 살아간다. 사랑과 자유, 그리고 삶의 의미를 이제야 찾았다.